네, 포커스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던 제주 관광업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다시 급격히 주저앉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관광업계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제주도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지금 제주 관광이 살아났다, 또 뭐 주저앉았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는데 관광업계 분위기 상당히 안 좋죠. 네, 이제 우리 제주 관광인 경우는 이제 한 연간 1,500만 명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때 하루에 한 4만 명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일일 평균 한 3만 1,000명대, 그러니까 그 종전에 한 75% 수준인데 지난 9월 6일 날 우리가 4단계로 돌입을 하면서 2만 7천 명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해서 그 업계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이 그런 있었는데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인들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조금 불만들이 표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하루빨리 좀 완화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에 하루 방문객이 그럼 한 13,000명가량 줄어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 성수기가 8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명을 못 넘겼습니다. 98만 명인가밖에 안 들어왔던데. 그리고 추석 연휴가 닷새라서 사실 관광업계는 내심 또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추석 연휴까지 또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타격이 또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그러니까 관광업계가 성수기에는 예측한 대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계획이 빗나가면서 이제 어려운 업체가 더 가중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겪지 못했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우리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거리 다니다 보면 임대하는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현실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자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그나마 방역 수칙이 완화돼서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8명까지 늘었습니다만은 이게 집합 제한 인원이 오락가락이에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 특히 가족 단위로 왔다가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몇 명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좀 업주들하고 시비도 붙고 해서 관광객들의 불만도 많고 특히 관광업계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네, 주거지가 동일한 가족인 경우는 이제 해당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이제 4명, 오후 이후에는 2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접종자 인센티브를 2명과 4명을 두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명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하는데 6시 이후에는 다 2명씩 이렇게 쪼개지는 사실 어찌 보면 좀 모순된 그런 현상으로 비추고 또 굉장히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업계에서 방문객 오면은 접종한 거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사실 확인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상반기까지는 제주 관광업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문객도 53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한 30% 가까이 늘어났고 2019년보다도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액도 늘어나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까? 기대도 있고 하반기에 대한.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좀 뭔가 풀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점점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또 새로운 또 변이들도 이렇게 출현되면서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제주 관광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게 단체 관광객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 개별 관광객 위주로 상당히 개편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에 따라간 데는 장사가 잘 되고 수익도 많이 나고 하는데 또 그전처럼 하던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폐업을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양극화가 아주 상당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물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렌터카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호텔이라든지 예. 우리 기존의 관광지들은 약 한 가동률이 한 30에서 40% 예. 하고 그리고 가장 그 코로나 때문에 폭탄을 맞았다 얘기하는 전세버스라든지 여행사, 그다음에 기념품, 면세점, 카지노는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한 가동률이 5%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는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시비가 많이 엇갈리는데 하루속히 좀 이렇게 내국인도 활성화되고 외국인도 활성화되면서 사실 관광진흥기금이 외국인들이 그 카지노와 출국세에 의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도 뭐 여러 가지 지원 주다 보니까 거의 바닥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닥났습니다. 예. 뭐 이 관광부터 변하다 보니까 뭐 호캉스라고 호텔 방캉스 뭐 해서 특급 호텔은 예약률이 높아지고 예. 골프장도 방문객이 한 40% 이상 늘었더라고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근데 제주 시내 일반 숙소 예약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지금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균치를 얘기한 평균치로. 거고 예. 시내에 있는 중저가 호텔하고 또 시외곽지에 있는 예. 이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고 뭐 어떤 형태로 운영하에 따라서 이게 완전 격차가 예. 수익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군요. 엄청납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 피해가 없는 지역도 예. 있거든요. 예. 장소와 형태에 따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지금. 예. 그리고 여행사, 뭐 전세버스, 관광 안내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뭐 생존 위기까지 몰려 있는 상황인데, 뭐 협회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셨을 거로 압니다만은 어떤 지원 대책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크게 정부나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재난 지원 기금을 한 5차례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종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을 한 70% 하는데, 원래 기준은 한 1년에 180일밖에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그것도 또 90일을 추가하고 다시 또 거기서 그 30일을 추가하면서 예. 연 365일을 중에 이제 한 300일 정도를 예. 지원하는 그런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지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엔 이제 관광진흥기금. 물론 이제 진흥기금이 도하고 정부하고 이제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에서가 관광국에서가 좀 지원을 많이 해준 그 사례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환기관들이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거를 좀 연장시켜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업종들이 사실 제한이 됐는데 우리가 영세업체들 보면 서비스 지원 업종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종도 좀 확대하면서 이런 좀 관광국에서가 좀 발빠르게 좀 잘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조금 이제 검토를 하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확정될 것 같은데 그 공유 오피스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는 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이거를 끝나면 다시 이거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좀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좀 고민하면서 예산들을 확보하고 아마 도의회 상정이 되면 우리 문광희 의원님들은 뭐 우리 관광업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지원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그 내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180일을 지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만큼 추가로 하느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00일까지 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정부 예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 어려우신 분들한테 버티세요. 버티세요 하기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연휴 때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10,000명 정도 늘어나 한 20만 명 정도 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뭐, 근데 항공권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광업계 지금 예약률이라는 것도 좀 올라간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했지만, 약간 20만 명에서 21만 명 정도 지금 와서, 물론 지난해 대비로 볼 때는 한 10% 증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는 한 20% 감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 예약 부분은
지금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예. 예, 태풍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17, 18, 19는 한 85에서 90%가량 예약률을 예. 보이고요. 그다음에 20, 21일, 22일은 그 리턴되는 수요이기 예. 때문에 한 60%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예. 얘기했던 그런 등급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막 다르다 보니까 예. 좀 편차가 있겠지만 대략 한 40에서 60%로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다 발생할 정도로 좀 확산세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확진자가 제주로 대거 들어오게 되면 또 제주에서 그나마 좀 안정세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 우리가 방역이나 계도 부분은 사실 올해 우리 그 도청의 관광국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양행정시의 그 진흥과라든지 예. 그다음에 관광협회, 관광공사, 컨벤션 뷰로해서 이걸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항만이라든지 관광지, 관광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이제 좀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연휴에도 예. 같은 시스템으로 가동이 될 예.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손님도 유치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참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는 사실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관광업계를 살리려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딜레마에 지금 노동 상황인데 협회가 최근에 보니까 킨텍스에서 국제 관광 박람회도 참가하셔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지금 좀 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런 쪽으로. 지금 올해 우리가 그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그 뭐 경기도 킨텍스라든지 부산 백스코 그다음에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그 비대면 체계로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우리 SNS 영역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홍도가 뭐 페북이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영상 컨텐츠와 이미지 컨텐츠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시도했지만 그리고 우리 추가로 우리가 제도 젊은 청년들하고 전국에 그 많이 소재되어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을 우리 관광협회 명예 홍보 대사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33명을 위촉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많이 이슈가 되는 그 메타버스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온라인 그 홍보 채널들을 좀 다양하는데 그 우리 도 관광국에서 정말 좀 센스 있게 이해가 빨리 해서 예산 지원도 좀 잘 받고 있어서 뭐 성과도 좋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 패턴 변화에 맞춰서 홍보 전략도 바뀌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주 관광이 외부 변수, 메르스니 이런 상황만 생기면 위기를 계속 맞고 있는데 그만큼 자생력이나 어떤 경쟁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제주 관광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한 4, 5년 동안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단체 관광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한 4, 5년 정도는 우리가 또 FIT에 좀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막상 터지고 보니까 관광객은 일부 들어오는데 관광 사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수익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분석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광 형태와 여행 소비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마케팅 전략을 그 FIT와 그룹을 통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런 모든 관광 상품에 추가로 방역 예방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번 절실하게 많은 그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관광업계 좀 상황이 풀리는 시기에 다시 한번 모셔서 좀 좋은 얘기를 그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추석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태풍 피해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커스 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